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은 되게 재밌는 얘기 해드릴 겁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고요. 해외 주식 안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들으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연금 계좌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배당받으면서 금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쭉 들어보시면 분명히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투자할 수 있는 많은 자산군들을 한 차트에 표시한 매트릭스 차트입니다. 왼쪽 하단에 보시면 달러만 빠지게 되면 모든 자산군들이 거의 대부분의 자산군들이 이에 맞서서 크게 오르는 모습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S&P와 나스닥, 그 다음에 유로화 있고요. 달러와 유로화는 반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0년 채권, 2년 채권, 엔화, 러셀, 미국의 소형주들, 그다음 호주 달러 할 거 없이 모든 자산군들이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천연가스는 조금 예외이긴 한데 일단 달러만 하락하면은 금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군들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건 그 어느 곳에서도 보지 못한 차트일 겁니다. 캡처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전한 투자 성향, 그다음에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 있는데 보통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해외 주식 관련된 금 ETF로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해외 선물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뒤에 쭉 설명을 다시 드릴 거니까 살짝만 보고 넘어가시면 일단은 왜 금을 투자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18,000 죄송해요. 오늘 말을 또 많이 해서 18,500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아니면 이제 나는 그만 이 정도 수익 났으면 됐다, 아니면 나는 이제 시작했는데 언제 또 올라가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금을 같이 하나를 추가해 보면 대표적인 안전자산과 대표적인 투자자산이 이제 구분이 되는 건데 특성하고 비슷하게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좀 강하게 있습니다.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 특히나 크게 반대로 움직였던 경향 이렇게 있고요. 최근에도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했었는데 나스닥도 올라가고 금도 올라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금리가 인하할 거니까 이미 금은 이만큼이나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자산군 중에서 금은 이미 시장 하락에 베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왜 그랬냐 보면은 실제로 시장이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달러가 빠지면은 금이 올랐고요. 금이 오르면은 달러가 빠졌고요. 달러가 다시 오르면은 이제 금이 밀렸던 때가 있었고 거의 반대로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달러는 아직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6월부터 7월부터 금리 인하한다라고 하지만 아직 달러는 실질적으로 빠지진 않았고 금은 이미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금리 인하를 6월부터 매달 안 남았어요, 사실상. 시작할 확률이 40%에서 74%까지 올라갔다라는 그런 통계가 FOMC 점도표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6월이 아니더라도 7월, 8월 언젠가는 금리 인하를 할 건데 실질적으로 시장은 특히나 금 시장은 이미 그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익은 졌던 23년 대비해서 24년에 이익은 많이 늘어날 것이고요. 금리 인하는 작년에 5.6의 점도표의 중앙값을 표시를 했었는데 지금 4.6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익은 좋아지고 금리는 떨어지고 있으니까 사실상 계속해서 시장이 좋으면 좋겠지만 이 차트는 이제 금이 왜 안전자산인가 하는 20년간의 데이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 내용인데요. 시장이 계속해서 오를 때 우리는 대부분의 자산을 상향하는 쪽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채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가면 좋겠지만 이제 위험을 대비한다. 지금처럼 고점이다라고 했을 때 가령 금을 매수한다거나 여기 아니면 CDS 하이힐드 채권 높은 고수익 채권들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넘기거나 아니면 빅스 아시죠? 공포지수를 매입하거나 이제 물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물가를 상쇄하려고 물가지수 채권을 매입하거나 빅스 그다음에 나는 캐시가 좋아 혹은 이제 은을 사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네이티브로 계속 들고 있는 지수만 들고 있는 상황 이 여러 가지 통계를 봤을 때 변동성이나 이제 위험 조정된 수익률, 그다음에 제일 많이 떨어졌을 때, 그다음에 평균적인 수익률로 봤을 때는 금이 20년 동안 가장 높은 성과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채권을 사거나 이런 부분들도 도움이 됐겠지만 빅스를 사면서 사실 빅스를 사고 파시는 분들은 잘 없으니까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보지만 빅스를 사고 파는 행동들은 진짜 위험한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웃긴 거는 캐시나 노했지 아무것도 안 하면은 최소한 중간은 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도 되지만 조금 더 평균적으로 좋았던 부분은 금을 사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산은 계속해서 올라가면 좋아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금같이 금이 올라갔을 때처럼 중간중간에 위기를 맞이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골드
이렇게 올라갔던 추이가 사실상은 시장이 좀 위험했다라는 시기로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안전자산이니까. 이때 총 4번 정도의 4년간, 6년간의 이제 추이가 있었는데, 이때는 글로벌 팬데믹이었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다음에 이거는 미국에서 SBV 실리콘밸리 은행들이 좀 파산 위기를 계속 줄도산하면서 제2의 IMF가 제2의 리먼이 되지 않겠냐 했을 때가 이때였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때도 금이 올랐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오르는 거는 좋겠는데, 금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떨어질 때는 금이 올라주니까, 나중에는 이 금이 올랐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30% 여기가 플러스 10%라고 하면은, 이 금을 나중에는 시장이 정상화될 때 금을 팔고 이때는 총 손실이 20%로 줄어드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금이 10% 올랐으니까 금을 팔고, 나중에 이 자산이 다시 오르게 되면은 그때는 엄청난 빠른 속도로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들고 있는 것보다 분명히 낫다라고 앞서 통계에서 보셨습니다. 금은 이제 중앙은행도 사준다라는 내용인데요. 최근에 이제 이렇게 중앙은행들이 금을 조금씩 사모으다가 최근에 많이 모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미국채를 많이 사모았거든요, 중앙은행들이. 근데 지금은 중앙은행들이 미국채가 아니라 금을 많이 사모은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원래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을 많이 하잖아요. 1년에 두세 번씩. 그러면 이제 돈을 벌어서 부채를 갚아야 되는데, 채권들을 더 발행해서, 즉 부채를 부채로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자꾸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세계 중앙은행들이 자꾸 채권 사봤자 달러 가치 떨어지고 좋은 게 아닌 것 같다 해서 이제 금을 많이 모으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달러가 빠지면은 금이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트럼프는 무조건 이제 저금리 정책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세금 낮춰주고 이제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강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18년부터 재임 중인 파월 연준 의장은 교체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입니다. 미국은 이 대통령이 연준의 지명권이 있습니다. 연준 의장의 지명권이. 근데 계속해서 마찰이 있었죠. 왜냐하면 파월은 금리를 올리거나 혹은 이제 유지하거나 이런 기조가 강한 성격인데, 얘는 낮추자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연준 의장과의 마찰이 있었는데, 이때 바뀔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앞에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제 뭐 내용을 알고 투자하는 게 중요하지만, 근데 금도 투자 상품이다 보니까 계속 오르지만은 않아요.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겁니다. 직접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간접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 빨간색으로 된 게 이제 하방에 베팅할 수도 있는 형태입니다. 해외 주식 마찬가지고요. 해외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금 선물을 혹은 현물을 추종하는 ETF들은 2배, 3배 레버리지 포함해서 하락에도 베팅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금 펀드는 이렇게 있습니다. 직접 투자하는 방법이 금 통장, 그다음에 금 현물, 골드 바를 사는 거, 그다음에 KLS 금 시장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 골드 투자에서 금을 투자했을 때입니다. 보통은 여기서 투자하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은행 계좌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간편함이 있기는 한데, 국제 시세에 맞게 매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한 비드 오퍼, 매수 매도 호가를 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넣으면 그날 국제 금 시세에 맞춰서 금을 사줍니다. 단위는 0.01부터. 아주 아주 소액이기 때문에 소액부터 가능하긴 한데 수수료가 비싸요. 예금자 보호도 안 되고요. 은행 중에서는 세 군데만 됩니다. 그리고 현물 인출 시에는 5% 수수료가 있고요. 그리고 부가세까지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사자마자 10% 이상의 손실 보고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조금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고요. 환 노출, 금 가격 노출된 부분도 있습니다. 거의 하실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이게 있기 때문이에요. 금이 자체적으로 뭐 가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 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가 가치를 창출하다 보니까 되게 음성 거래가 많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해 세수 부족이 3천억 이상이 났다라는 뭐 그런 기사도 있던데, 이 부분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 해서 2013년에 금 현물 시장을 개설하면서 한국거래소가 실제로 금 거래 양성화 방안을 만들어냈습니다. 정부 지원 정책이라서 혜택이 되게 많은데, 일단 장점부터 먼저 보시면은 부가세 면제입니다. 장내 거래 시에 양도소득세 면제고요. 종소세 면제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면제입니다. 배당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되게 싸요. 주식 요새 오프라인으로 주문내시는 분은 없잖아요. 0.5% 주문내시는 분은 없으니까 MTS나 혹은 이제 최저 수수료로 거래를 하실 수 있다 보니까 수수료는 되게 쌉니다. 0.011 뭐 이런 식이에요. 수입금 관세가 0%라는 것은 이제 뭐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은 안 되지만, 금을 가지고 들어올 때 관세가 붙는 것에 대해서도 가격을 낮춰주니까 실질적으로 거래가 좀 싸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특징은 음성 거래를 통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꾸 이제 불법적으로 거래를 하고 금은방 가보면 현금으로 내라 그러고 이러니까
음성 거래를 통한 조세 포탈을 차단하면서 증권 거래 시장과 유사한 형태로 금 현물 시장을 개설해서 금융위와 예탁결제원 통해서 안전하게 거래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1g 단위입니다. 앞서 금 통장이 0.01이었거든요. 얘는 0.01이었는데 얘는 100g과 1kg 시장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계좌를 만드는 이런 시스템은 보통 다 있으실 거예요. 만드는 통장을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종합계좌가 있으면 하나증권 같은 경우에 종합계좌가 있으면 이 밑에 서브로 계좌를 만들어서 CMA도 있고 주식도 있고 여기는 금통장 이런 식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kg짜리가 있고 100g짜리가 있습니다. 뭐가 차이냐? 인출할 때 100g을 인출하느냐 미니바로 이제 큰 금을 인출하느냐 형태인데 100g씩 10번 인출하는 거는 수수료가 10번 발생한다는 거예요. 2만 원씩. 그러니까 차라리 큰 금을 인출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1kg. 나는 작은 금도 괜찮아. 조금씩 해볼래 하시는 분들은 100g 하십니다. 실제로 이제 계좌를 넣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실제로 잔고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ETF, ETN입니다. 우리나라에서 ETF, ETN으로 금 투자하시는 분 최근에 많이 생기셨어요. 왜냐하면 하방에 베팅할 수도 있고 레버리지가 있으니까 그런 거고 ETN은 거래가 좀 미미합니다. 미미하고 대충 특징만 좀 말씀을 드리면 자산운용사를 통해서 버드 매니저가 투자하는 건 은 좋은데 수수료가 1%에서 뭐 1.5%, 0.5%에서 뭐 요 사이로 움직이다 보니까 수수료가 꽤 비싼 편입니다. 금 가격을 추정하는데 레버리지도 되고 인버스도 된다라는 부분이 장점이긴 하죠. 그냥 사놓고 사실 신경 안 쓰시면 되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괴리율이 실제로 금은 이만큼 올랐지만 좀 덜 올랐던 때도 있고 오르는데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긴 합니다. 상품별로 클래스별로 좀 다르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해외 주식을 말씀드릴 건데요. 실질적으로 제일 하이라이트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제 금을 투자하는 방법에 크게 네 가지로 있습니다. 실제로 피지컬 골드, 금 현물을 사는 방법, 그 다음에 이 광산에 투자하는 방법, 골드 ETF나 뮤추얼 펀드, 그 다음에 골드 선물 옵션을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 방법이 일단 네 가지 중에 다 포함이 될 텐데 일단 실물 보관형 ETF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을 보관하면서 이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ETF가 있고요. 낯설 수도 있는데 요 두 가지거든요. 오늘 핵심은 금 채굴 기업에 자금을 대는 스폰서 기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프랑코 네바다라는 회사고요. 채굴 기업에 이제 금 가격의 콜옵션의 형태로 정해진 가격에 인수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수익을 얻는 구조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금을 투자할 때 이제 금광에서 금을 이렇게 캐내잖아요. 이제 금을 이렇게 캐내는데 이 금 캐내는 작업이 돈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영세한 기업은 이제 금을 어디에 있고 이제 관심은 있겠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랑코 네바다라는 회사가 여기다 자금을 대줍니다. 그러면서 오케이. 근데 이제 로얄티나 이제 스트림 투자를 하는데 로얄티가 어떤 형태냐면 콜옵션의 형태예요. 금이 지금 온수당 2천까지 가잖아요. 근데 나는 골드를 400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줘.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400에 살 수 있는 권리는 지금 금이 2천이다 보니까 앞으로 더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금이 3천을 간다라고 했을 때는 나는 400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금이 떨어져도 이익이긴 한데 오르면 더 많이 오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금 추세 오르고 있죠. 그러면은 이 프랑코 네바다라는 회사는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코 네바다라는 회사를 금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지만 이제 프랑코 네바다라는 회사는 조금 더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금광 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습니다. 뉴먼트나 베리골드인데요. 추천주입니다. 미국 주식 중에 NEM이라는 코드를 쓰고 있고요. 뉴먼트 마이닝이라는 회사입니다. 세계 최대의 금광 기업이고요. 금광 기업 중에 유일하게 S&P 500에 편입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이게 실제로 금이 오를 때 이 금을 추종하는 GLD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금을 따라서 올라가고 금을 따라서 내려가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회사들은 레버리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자본금이 10이다라고 했을 때 주식회사들은 유상증자나 채권 발행을 통해서 이제 부채를 발생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 40 정도 혹은 50 정도의 부채를 발행, 많게는 뭐 100까지. 그렇게 되면은 총 자산은 원래 내 자본금은 10밖에 없었지만 이 부채와 합쳐진 자산은 110, 뭐 100, 15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자산이 엄청나게 커지다 보니까 나는 GLD는 10밖에 투자를 못할 거를 이제 이 NEM 같은 경우에는 이 큰 레버리지를 주식회사의 특징을 이용해서 레버리지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간다라는 거죠. 워렌 버핏도 사실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이 뉴먼트는 아니고 옛날에는 그 베리골드라는 회사가 더 컸었거든요. 근데 베리골드에 투자했는데 대표적으로 가치 투자를 중요시하는 이 워렌 버핏은 금 자체는
가치가 없으니까 투자 안 하겠다. 대신에 금을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 이런 베리골드 같은 경우에는 투자할 만하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잘 팔고 나왔다 이런 소식은 있는데 옛날 얘기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아시겠죠 내용을. 네, 그리고 최근에 금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주당 순이익이 하락했었다가 최근 들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9개국의 광산을 통해서 전 세계 생산의 5%를 책임지고 있는 1위 기업이고요. 그리고 배당이 4.5에서 4.7, 많게는 5% 나옵니다. 지금 주가가 약간 올라서 이렇긴 한데요. 4% 이상은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34년 연속으로 배당을 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 잘 없어요. 자, 왜 사야 되느냐? 지금 보면 초록색이 조금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초록색이 뉴먼트 마이닝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금색이 금인데 보시면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약 10년 동안. 조금 더 올랐을 때는 아마 금가격이 좀 올랐을 때였을 거고 좀 더 떨어졌을 때는 금가격이 떨어졌을 때였습니다. 이렇게 계속 같이 움직이다가 22년 후반부에 이제 인건비도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채굴하려고 봤던 그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까지 오다가 최근에 어떻게 됐냐?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되게 좋은 기회죠. 금가격하고 거의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에 떨어진 거는 결국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떨어졌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금은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갭을 어쨌든 메꾼다라는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배당까지 4% 이상 받아가면서. 자, 그 재무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EPS가 좀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이익이 좀 빠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순이익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보면은 계속해서 순이익이 플러스였는데 적자가 났어요. 왜 그러냐? 봤더니 손익계산서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건 없었지만 감가상각비가 많이 늘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감가상각비가 늘은 요인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자산이 오래되거나 아니면 자산이 가지고 있다가 망가지거나 다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아니면은 자산군을 많이 늘려서 실질적으로 자산 파이프라인이 많아져서 감가상각을 많이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랬습니다. 고정자산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채굴할 수 있는 기업의 장비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누적 감가상각비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금이 오를 거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를 통해서 금을 더 많이 뽑아내겠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금이 오르거나 금리가 떨어지거나 여러 가지 위험이 발생했거나 금이 오를 만한 시기에 ETF, 금광 관련된 ETF는 더 많이 올랐다라는 최근 기사가 있거든요.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참고하시면은 지금 뭐 엔비디아나 아니면 뭐 슈드나 제피 뭐 VO 다 좋지만 이 지수가 이만큼 올라가 있을 때는 사실상 이제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면 좋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죠. 자, 특징주 두 번째를 보시면 이제 바넥 벡터스에서 골드 마이너라는 종목입니다. GDX라는 코드를 쓰고 있고요. 나는 종목은 모르겠고 ETF로 그냥 이 금광 관련된 종목들을 다 사고 싶어 하실 경우에 필요한 종목입니다. 자산군을 먼저 보면은 뉴먼트가 시총 1위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일 먼저 포함이 되어 있고요. 17% 정도 에셋을 구성하고 있는데 변동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이 투자했다라고 하는 베리골드가 두 번째 있고요. 프랑콘 데바다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금광 기업에 돈을 대주는 형태로 콜옵션의 형태로 그 로열티를 받는 프랑콘 네바다도 있고 사실 얘네들끼리 금광을 사고 팔고 뭐 여러 가지 거래가 활발하긴 해요. 최근에 뉴먼트가 이 지진 마이닝에 금광을 샀다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 일단 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뉴먼트가 금 채굴 생산량은 전 세계 1위, 그다음 베리골드 광산이 제일 많은 시총 2위짜리, 그다음 시총 3위는 프랑콘 네바다라고 해서 AISC가 비교 우위에 있다라는 건데 비용이 제일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비용 측면에서. 왜냐하면 얘네들은 금광을 개발하고 뭐 계속 금광을 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돈만 대주다 보니까 운영 비용이 적게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총 3위에 프랑콘 네바다까지 같이 한꺼번에 투자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GDX입니다. 채굴 기업이 51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가도 최근 들어 조금 올랐지 사실 많이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금광이 있는 비중을 보면 캐나다와 미국과 호주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뭐 한두 나라의 비중이 좀 크긴 하지만 사실상 많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한두 군데의 어떤 정치적이나 어떤 뭐 경제 여건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잘 분산되어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외 선물에 대한 금투자인데요. 이제 뭐 안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진짜 나는 한번 인생을 걸겠다. 쪽박이든 대박이든 한번 차보겠다 하시면은 레버리지 10배, 20배짜리 골드 해외 선물을 투자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근데 보시면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5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나는 1924에서 금이 오르기 직전 지금 최근에 금을 팔았어요.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았습니다. 보통 한 10% 정도 올랐다 보시면 되죠. 그러면은 만약에 그냥 평범한 이제 금 통장에 투자했다라고 한다면 500만 원 투자했으면은 약 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났습니다. 10% 정도. 잘했네요. 50만 원. 근데 이제 선물로 보시면은 이 가격을 일단 매수 가격을 빼면 245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얘는 호가가 0.25 단위예요. 100원, 200원 이런 것처럼 호가가 0.25 단위다 보니까 실제로 지수는 245만큼밖에 안 움직였지만 실제로 움직인 호가를 보면 980개나 움직인 겁니다. 얘를 나누면요. 호가가 100원 단위면은 뭐 1원 단위면 245가 움직였겠지만 1원을 4번 더 움직여 1원이 되다 보니까 이제 980개나 움직인 건데 한 번이 움직이면은 12.5달러예요. 여기 이제 틱 밸류라고 하는데 이거 한 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 움직이면은 끝자리가 하나 움직이면 12.5달러거든요. 요걸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약 1,500만 원입니다. 50만 원 대 1,500만 원. 반대로 되면 1,500만 원이 빠지는 거죠. 50만 원이 빠지는 거지만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런 선물도 있으니까 이제 인생을 걸고 하는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위험해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안전한 성향과 공격적인 성향이라고 써놨지만 사실상 해외 주식 관련된 아까 NEM과 그다음에 GDX는 반드시 연금 계좌를 통해서부터 시작하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실제로 양도세도 면제이고 250만 원까지는 면제고 25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22%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움직인다라는 거 거래 수수료는 대부분 여기 익숙하실 테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인출 관련돼서는 실물을 인출할 수 있는 게 요거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수수료가 2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싼 부분이 있고 여기는 수수료가 5%나 됩니다. 은행을 통해서 하시는 것들은 대신에 거래 단위가 작으니까 소액으로 투자하시기에는 괜찮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배당소득세 이런 거 다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금자보 안 됩니다. 국내 파생, 해외 파생 마찬가지로 250만 원을 기본적으로 면제해 주는데 수익에 대해서 11% 양도세가 있다. 레버리지는 매우 크다라는 부분까지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금 관련된 투자는 앞에서 보신 내용이 전부입니다. 좀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